유성이 하면 성공한다. 이게 요즘에 이제 제 모토입니다. 제가 20대 때 학생운동을 하고 3, 40대는 시민운동, YMCA에서 한 13년 정도 YMCA 사무총장, 지역 YMCA 사무총장을 하고 시민운동을 30대 때는 아주 정열적으로 했습니다. 40대 가까이 돼서부터는 그 국정 경험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선거직에 나갔습니다. 제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2006년에 평택시장 선거 후보로 나와서 낙선을 했습니다만 제 고향이 평택 대출이라는 미군 부대가 아주 한가운데 있는 게 저희 고향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도 실향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고향이 이제 미군 부대 안으로 다 수용이 되고 다 고향 주민들, 이웃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와중에 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낙선을 했는데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다소 이제 외면을 받고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민주당의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역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대를 이으면서 역시 민주의 정통성이라든지 국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온 그간의 노력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국회의원 선거를 출마하면서 특히 민주주의가 굉장히 후퇴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 국민들의 입장을 반드시 대변해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를 끝내야 되겠다.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야 되겠다. 그런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뭐 교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정주 여건이라든지 학교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빨리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유권자 여러분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치인지 네. 저희도 아리백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네. 그 반도체가 저희 그 평택에 평택 캠퍼스가 있잖아요. 삼성 반도체는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전력량 소모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용인 기흥에 있는 반도체 그 한 단지에 사용되는 발전량이 6기가와트를 쓰는데 그거는 원전 한 기가 보통 1.2기가와트거든요. 그럼 6기가와트라는 건 원전 5개가 그 반도체 공장 돌리는데 다 쓰여진다는 것과 맞먹는 그런 정도의 발전 용량이 필요합니다. 평택도 평택 캠퍼스 삼성 반도체가 워낙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전기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도 아리백에 가입돼 있는 협약서의 그 서명에 있는 회사거든요. 당장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 이제 점점 가면서 기업이 영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2030년부터 이제 환경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저희 평택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당진화력이라든지 물론 전국에 있는 그리드망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만 기저전력은 물론 원전이나 이런 데서 공급받고 있겠죠. 좀 평택 같은 경우도 그 평택항 뒤에 유수지가 있어요. 그 평택항 유수지 굉장히 큰 넓은 100만 평이 넘는 굉장히 큰 유수지가 한 20여 년간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뭐 그런데 수상 그 태양광 발전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거의 뭐 원전 반기에 맞먹는 그런 발전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삼성전자에 거긴 뭐 당진화력에서 오는 전력선에 물기만 하면 되거든요. 조금만 공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좋은 여건을 아주 가까운 곳에 원래 전기의 기본은 또 분산형 전형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원을 공급받는 게 가장 전력 손실도 적기 때문에 그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의견과 입장을 말씀드렸더니 공심의원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시고 또 추가 질문도 하시고 송전선로에 대한 추가 질문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저는 무능 불통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시중에서 많이 얘기되는 산무 정권이다, 심지어 오무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무는 무능, 무도, 무책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여기에 오무까지 하면은 무식하고 무리한다. 아하. 이렇게 해서 오무 정권이라고 네. 합니다. 특히 경제와 민생의 무능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에 인사드리러 가면은 네. 시장에 있는 상인분들도 체감으로 굉장히 장사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 하시고 네. 중소기업들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 뭐 정부는 공식 발표로 물가가 3.2% 올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뭐 한 8%, 10% 이렇게 오른 게 아닌가. 뭐 사과 이제 곧 다음 주에 이제 명절 아닙니까? 네. 설명절인데 이번 주 이번 금요일부터죠. 주죠. 네. 사과 사기가 무섭다라는 게 이제 그 시민들의 반응인 것 맞아요. 같아요. 심각한 것 같아요. 음. 특히 이렇게 물가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말하자면 정부의 통화 정책의 실패로부터 네. 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정부가 이제 공식 발표한 게 작년 세수 결손이 네. 56조 원이다. 이렇게 56조 발표를 원. 했어요. 네. 예상했던 것보다 14%가 적게 거쳤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적게 거치니까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경제 관료들이나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냐면 예상을 못한 것도 첫째 너무나 그 말이 안 되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56조가 덜 거치고 뭐 이러니까 작년하고 작년 한 해만 한은에서 118조 원의 긴급 차입을 해서 쓰고 있어요. 본인들은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하면서 네. 실제로는 다 빚으로 그냥 다 채워서 재정을 운영하는 그런 무능한 정부다. 빚을 많이 빌려오고 세수 결수는 심하고 네. 한은에서 긴급 차입으로 118조 원 끌어오면 통화 문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결국 그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서민들한테 고통을 주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게 경제적인 무능의 아주 단적인 예가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BS 녹화로 대체하는 거는 김건희 디올백인가요? 네, 명품 가방. 명품 가방. 네. 명품 가방이라고 해야 되는군요. 김건희 명품 가방에 대한 질문이 나오거나 혹은 이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그 KBS를 통해서 네. 녹화해서 그냥 적당히 언급하거나 유감이나 사과로 할 게 아니라 이건 명확하게 수사해야 될 사안. 네. 수사가 거부되면 국정조사해야 되고요. 안 되면 또 특검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경제공동체라는 네. 개념을 사용했거든요. 최순실하고 박근혜는 경제공동체 이상일 것이다. 명확하게 이거는 국정농단의 일환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이 뇌물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명백하게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영란법 위반이기도 하고 또 제가 20대 때 학교 다닐 저희가 이제 제가 82학번인데 네. 전두환 군사 독재 80년 광주 학살을 통해서 전두환 군사 독재 2년 차죠. 네. 굉장히 엄혹한 시기여서 그때 같이 학교를 다녔던 저희 동년배들은 저처럼 뭐 앞에 나서서 그 데모를 하다가 투옥돼서 뭐 고초를 겪은 사람들도 네. 있지만 또 그때 대다수의 저희 동년배 학생들 친구들은 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게 87년 민주화 그때 보면 거리에 넥타이 부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대파업 투쟁이라고 그래서 네. 전 민중적인 민주주의와 민권에 대한 그 생존권에 대한 굉장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네. 이 전체를 다 민주주의에 대한 큰 흐름 발전에 대한 큰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시민운동을 YMCA를 통해서 했는데 YMCA 노동자 간부교육이 그 당시 지금은 민주노총이죠. 네. 그때는 전노협이라는 전국노동조합 총연합 협의체라는 그 전노협 간부들을 교육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YMCA 시민운동으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YMCA 지역에서 이촌이라는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의회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어떤 분이 시장을 하느냐에 네. 따라서 그 시의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제가 그래서 자치분권 전국연대 네.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고 경기연대 대표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대표적으로 몇 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연평 시장님이나 지금 광명의 박승원 시장님이라든지 그리고 또 성남의 이재명 시장님이 발군의 그냥 실력을 발휘하시면서 시의 품격이라고 할까요? 네. 시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굉장히 그 다른 올려놨던 그런 경험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지들이 시장으로 진출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걸 보고 저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저도 시장 출마를 해서 뭔가 제 고향인 평택시를 좀 바꿔보겠다. 이렇게 한 게 이제 2006년입니다. 2006년입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대학원을 KDI 한국국제정책대학원 네. KDI에서 공공정책을 네. 공부를 했습니다. 그 2년 공부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공공정책 중에 다양한 게 있습니다만 특히 시민운동 할 때도 생태와 환경, 지방자치 뭐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데 관심이 많았고요. 이후에 정부에 있을 때도 대통령 직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4년간 그다음에 대협력팀장 뭐 이런 것들을 네. 담당을 해왔어요.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커리어라 그럴까요? 경험 중에 하나가 원자력 발전소 발전과 전원을 석탄, 석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정부,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학계에 있는 전문가들 다 모여서 한 100여 명의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네. 굉장히 아주 압축적인 결론을 내렸고요.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의 결과물이 아마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으로 드러난 게 아니었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저는 역시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그쪽 분야에서 입법도 하고 그쪽에 대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싶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죠. 서민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해야 네. 되고요. 특히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일반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직종을 꼽으라면 아마 정치인인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삶이 정치와 연결이 돼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정치인을 뽑는 거, 좋은 대통령을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뽑았더니 나라가 날 지경 아닙니까? 네. 망가지고 있고 특히 과학기술계 예산을 5조 원을 삭감을 했어요. 왜 삭감을 했냐? 이건 무슨 이상한 무슨 카르텔이라고 해서 뭐 연구 카르텔이다 뭐 이래서 카르텔 네. 청산을 한다 그런 미명하에 5조 원의 R&D 예산을 다 삭감을 했어요. 과학기술계에 있는 이공계 대학생들 거의 뭐 그냥 뭐 분노가 폭발하고 뭐 굉장한 분노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행위거든요. 네. 그냥 나라를 파탄내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들을 뽑아야 국민들의 삶의 질, 유권자들의 삶의 질, 지역사회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걸 명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고 그거를 반영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역화폐 정책도 골목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온기를 불어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그거를 확대하고 싶은데 정부가 그걸 다 삭감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좀 느끼고 네.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평택이 수도권에 이제 충청대에 붙어 있는 수도권의 변방이기도 하면서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삼선 의원인 유이동 의원이 지역구인데요. 그래서
유이동 의원과 이제 누가 붙사의 추미애 관심사가 네. 돼 있어요. 저는 제가 붙으면 이길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십니까? 이 민주당이 압승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일단 속을 후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평택에서 일 잘하고 소통 잘하는 유성이 반드시 이번에 당선돼서 일 잘하고 효능감이 넘치는 국회의원이 새로 탄생했구나. 기쁨의 소식을 늘 전해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권 심판, 정권 교체, 선수 교체 유성입니다. 고맙습니다. 네.